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월마트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1% 안팎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0.7%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가 1.1%, 나스닥 지수는 1.8%로 낙폭이 꽤 깊었는데 어제 장 마감된 직후에 월마트가 이익 가이던스를 낮춘다고 미리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게 된 겁니다. 월마트는 미국 최대의 유통업체인데요. 그러다 보니 월마트의 실적은 미국 소비를 대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익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다. 즉 미국의 소비가 좀 부진한 것 같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된 것이죠. 자, 이 때문에 월마트뿐만 아니었습니다. 다른 유통업체들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이뿐만 아니라 메이시스 같은 백화점 업체, 그리고 갭과 아메리칸 이글 같은 의류업체들까지도 모두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실적을 발표했던 필수 소비재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맥도날드와 코카콜라 이런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또 주가가 오르기도 했어요. 이런 것들이 미국의 현재 소비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인들은 현재 필수 소비재에 대한 소비는 늘리고 있으면서 일반 재화에 대한 소비는 좀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 마감된 직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우리가 좀 예상했던 대로 시장 예상치를 맞추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락하고 그리고 알파벳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인지 그 이유를 잠시 후 애프터마켓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감 시황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최서영 캐스터입니다. 현지 시간 7월 26일 화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하락 출발했습니다. 각 기업들의 실적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요 소비주들이 장중에 급락했고요. 또 FOMC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요 지수들 하락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나스닥의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다우가 0.71% 하락 마감했고요. S&P 500이 1.15%, 나스닥이 1.87%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참 많았습니다. 어제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던 월마트부터 제너럴 모터스, 제너럴 일렉트릭, 3M, 코카콜라, 맥도날드 등 정말 많았는데요. 오늘 장마감 후에는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별 이슈들 통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되는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7월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종목별 이슈들이 참 많았는데요. 먼저 기술주들 많이 하락해줬고요. 헬스케어주들이 나름 선방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먼저 오늘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그리고 매출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사측은 매출 부진의 원인 중 하나가 환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속되는 강달러 현상에 주당 4센트가량의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됩니다. 알파벳 역시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았는데요.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였던 1.28달러를 하회한 1.21달러로 발표됐습니다. 매출 역시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유튜브 광고 매출 그리고 클라우드 매출 모두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실적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애프터마켓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장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던 월마트입니다. 월마트는 올해 2분기 그리고 연간 주당 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7% 넘게 하락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 여파로 의류와 전자제품 등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식재료와 같은 필수품 소비만을 늘리고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아마존, 타겟, 달러 제너럴, 코스트코 등 주요 유통주들도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체인 쇼피파이는 이날 전 세계 임직원의 10%인 약 1,000명을 감원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CEO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크게 줄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고요. 이에 쇼피파이 주가는 1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3M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후에 약 5% 상승했습니다. 또 지난해 약 86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던 헬스케어 사업을 분사해서 독립형 의료 사업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4.6% 상승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조정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분기 22센트에서 78센트로 3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2분기에 항공, 헬스케어 및 전력은 매출 기대치를 상회했지만 재생에너지는 다소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 회사는 향후 세계의 독립적인 회사로 분할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제너럴 모터스도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급감했습니다. 판매량은 유지가 됐지만 중국 상하이 봉쇄 조치 그리고 공급망 위기 같은 악재가 겹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줄게 된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CEO는 경제 여건이 더 나빠지게 된다면 긴축 경영에 돌입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주가 현재 3.4%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카콜라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후에 1.6% 상승했습니다. 2분기 음료 수요가 기대 이상으로 높았는데요. 올해 매출 전망도 7%에서 8% 성장해서 12%에서 13% 성장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맥도날드의 경우에는 매출이 시장 예상보다 조금 낮았지만 이익은 시장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맥도날드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전략적인 제품 가격 인상이 효과를 봤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미국 지역의 경우에는 동일 매장 매출이 이번 분기에 3.7% 증가하기도 했고요. 주가는 2.68% 상승 마감했습니다. 로쿠는 울프 리서치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7.89% 하락했습니다. 로쿠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넷플릭스와 디즈니에서 광고를 포함한 구독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부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암호화폐 목록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21% 급락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면서 하락했는데요. 배럴당 약 9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연가스 가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8월물 가격은 한때 11% 이상 오른 9.75달러까지 올랐는데요. 이는 2008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유럽 지역에서 이례적인 고온 현상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점, 그리고 러시아가 가스 공급 감축을 선언하면서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또 침체 공포.
참 최근 뭐 얼마간 반등하나 싶었지만 다시 한번 침체 공포가 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결국은 그런 부분이 시장의 발목을 계속해서 좀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이날 같은 경우에도 이제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또 침체 공포가 시장을 다시 한번 좀 하락으로 이끄는 모습이었는데 관련해서 그래서 서베이 내용을 한번 전해드릴까 합니다. CNBC 조사에 따르면요. 응답자의 63% 여기서 이제 조사 대상은 뭐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 펀드 매니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한테 질문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63%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노선이 결국은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응답했다라고 하고요. 반대 의견은 22%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1년 내 침체 확률을 55%로 비교적 높게 제시를 했는데 이것이 지난 5월 조사에 대비해서 20%포인트나 높아진 수치라고 CNBC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퍼 샌들러 같은 기관에서도 연착륙이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은 매우 힘들 것이다라고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내년도에 3월에 이 금리가 3.8%로 피크를 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내년 연말에 한 3.1% 정도 그리고 2024년에는 2.9%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1년 내 침체를 점친 응답자들은 올해 12월쯤에 침체가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아직은 얕은 마일드한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내일 새벽이 되면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 여기에다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까지 있다면 이제 파월 의장의 입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말을 좀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다 보니까 FOMC를 앞두고 과연 이 연준의 긴축 노선과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좀 기억해야 될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보면은 대부분의 전문가들 그리고 뭐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긴축이 침체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장이 어떻게 바라는 거는 연준이 정책을 빠르게 좀 비둘기파적으로 전환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뭐 최소한 금리 인상 속도라도 좀 조절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날에 이 3개월물 국채의 현재와 그리고 18개월 후의 금리 기대치 간의 스프레드가 이게 이제 연준이 침체를 좀 판단하기 위해서 많이 참고를 하는 자료라고 하죠. 근데 이게 집계일의 최저치까지 좁혀졌거든요. 그러면서 역시 침체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음을 좀 증명을 했고 이를 두고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그만큼 채권 트레이더들이 긴축 속도가 완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반대 의견도 있는데요. 빌 에크먼 같은 경우에 이날 트윗을 통해서 연준이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것이다. 뭐 한 3.4% 이상을 오래 갖고 갈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 시장이 즉각적인 정책 전환을 바랄수록 오히려 인플레이션 잡기가 더욱더 오래 걸리면서 그 시간이 그러면서 긴축 노선이 오히려 더 오래 걸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어떻게 본다면 즉각적인 정책 변화를 좀 바라고는 있지만은 어떻게 본다면 좀 기억해야 할 점은 좀 인내심을 가질 필요도 있다. 물론 그 상황에서 경기 상황이 뭐 연착륙 쪽으로 그래도 가까워지기를 또 바라는 그런 분위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미국 소비의 실상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월마트가 어제 갑작스럽게 이익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죠.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의 최대 유통업체가 바로 월마트이다 보니까 이 월마트의 이익 가이던스 하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국 소비의 현재 실상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관련된 기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이날 상승 하락했던 종목들만 보더라도 현재 미국 소비의 실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크게 보자면 먹고 마시고 카드 결제 이런 것들은 늘고 있는데 입고 보고 온라인 쇼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있거든요. 자, 실적 발표했던 맥도날드에는 이날 주가가 2.4% 올랐고요. 코카콜라도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하면서 1.7% 올랐습니다. 필수적으로 먹고 마시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버거를 먹고 그러니까 사이다와 콜라를 마시는 거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페이먼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카드 결제할 때 쓰는 거죠. 파이저브 역시 실적 발표와 함께 4% 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자, 반면에 월마트, 메이시스, 타겟 이런 유통업체들뿐만 아니라 의류기업인 갭, 아메리칸 이글, 나이키, 룰루레몬까지 모두 다 하락했고요. 온라인 쇼핑업체인 아마존닷컴, 쇼피파이 이런 기업들도 크게 이날은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필수적인 곳에 미국인들은 돈을 쓰고 있지만 온라인 쇼핑과 일반 재화, 우리가 임의 소비재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인들이 소비를 안 하고 있다, 혹은 줄이고 있다, 둔화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한편으로는 월마트나 아니면 아마존, 타겟 이런 곳에서는 임의 소비재만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우유도 사고 물도 사고 하면서 필수 소비재들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러면 또 필수 소비재가 늘어나면 이들의 이익이 왜 줄어드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런 필수 소비재들은 마진이 상당히 적습니다. 많이 팔아도 적게 남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들이 필수 소비재를 많이 팔아도 이익에 타격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의 방향도 이런 고물가 시대에는 우리가 필수 소비재 쪽으로 가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 실적을 발표했었던 맥도날드, 코카콜라 이들에 대한 평가는 어떨지가 한번 궁금해지더라고요.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비트를 했고 그리고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연간 이제 올가닉 기준으로 매출 증가율 가이던스를 기존에 7에서 8%였는데 12에서 13%로 상향을 시켰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가 오를 만한 그런 실적이었고 가이던스 상향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맥도날드는 사실은 매출이 미스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상승을 했느냐 좀 살펴보면은 해외 매출이 우수했습니다. 하지만은 환율 영향도 있겠고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의 또 사업 둔화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매출에서 좀 미스가 났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가격 인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고마진 제품 위주의 판매 전략이 좀 주요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맥도날드도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스트래터가스 같은 기관에서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투기적인 종목보다는 요새 성격, 그러니까 포트리스라고 얘기를 하죠. 좀 안전막을 갖고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기업들 주식을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제 예로 든 것이 물론 빅테크도 있겠고 GM, GE 같은 전통적인 기업도 있었고 그리고 맥도날드와 코카콜라를 이렇게 꼽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결과도 그렇지만은 시장의 상황과 관련해서 이 기업군을 좀 바라보는 인식 등이 또 긍정적인 주가 반응에 한몫을 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소비의 실상뿐만 아니라 주식을 바라보는 시장 투자자들의 관점까지도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그 근간에 되는 것이 바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되겠죠. 소비의 실상 그리고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봐도 네. 필수 소비재를 많이 소비를 하지 우리가 물론 또 럭셔리는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은 애매한 임의 소비재에 대해서 소비를 많이 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결과를 받아들이더라도 시장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좀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10% 감원이라면서 그러니까 구조조정, 정리해고에 대한 이야기네요. 네, 근데 이제 저는 10%라는 게 정말 10명 중에 1명은 짐을 싸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네. 그 수치가 꽤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키워드도 그 10% 감원을 선정을 해봤는데 쇼피파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죠. 이 기업의 주가가 이날 14%나 급락을 했는데 직원의 약 한 10%를 감원한다는 발표 때문이었습니다. 직원 대상 문건을 통해서 이 토비 루트케 CEO가 팬데믹발 전자상거래 붐의 지속력에 대한 판단을 미스했음을 인정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온라인 쇼핑 전반이 지금 수요가 좀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결국은 감원의 칼을 빼들었다라고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참고로 쇼피파이의 직원이 약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 한 1,000명 정도가 짐을 싸게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감원은 전 부문에 걸쳐서 이루어지지만은 리크루팅이라든지 아니면 서포트 직군 그리고 영업 직군에서 집중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IT 기업들의 이 감원이나 채용 연기 발표가 주르르 있고 있죠. 앞서서 알파벳과 메타 그리고 애플도 채용 연기한다는 소식을 전한 바가 있었고 넷플릭스나 코인베이스는 또 감원을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일부 부문에서 감원을 할 거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 감원을 하면 한쪽에서 채용을 할 거다.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좀 덜했던 것 같은데 쇼피파이는 보니까 거의 전 부문에 걸쳐서 감원을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충격 좀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당장 오늘 밤입니다. 쇼피파이는 이제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하게 될 테니까 오늘 밤에 이제 쇼피파이가 실적 발표할 텐데 실적에 대한 전망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결국은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돈을 잘 벌어야지 감원도 안 하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잘 돼야 할 텐데 당장 이번 그러니까 오늘 밤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일단 이제 예상치를 보면은 매출이 13.3억 달러로 YOY 기준으로 19%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EPS는 0.03달러 뭐 소폭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난 석 달간의 시킹알파 자료에 따르면은 EPS 추정치에 대한 상향 조정이 단 한 건 그리고 하향 조정이 25건인 만큼 이런 뭐 감원 소식과 맞물려서 저희가 생각해 보듯이 실적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큰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주요 기관들의 코멘트를 한번 보더라도 미스 가능성을 좀 시사를 하고 있는데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래픽이 둔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6월 달에 방문자 수가 YOY 기준으로 14%나 감소를 했다. 그러면서 또 2분기에 GMV, 그러니까 총 판매 금액, 뭐 전자상거래 업체를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지표가 되겠죠. 이 부분의 부진도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JMP 증권에서도 그간 투자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마진에 좀 압박을 가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러면서 성장 수준이 낮아졌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모건 스탠리도 밸류에이션도 좀 아직까지 우려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전자상거래 수요를 당겨 쓴 그런 요소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도 또 감원 소식도 전해졌기 때문에 분위기는 좀 안 좋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쇼피파이가 얼마 전에 주식 분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 분할 자체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었었는데 사실 이런 것보다는 실적이 지금 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더 무게를 두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좋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엇갈린 빅테크라는 키워드인데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공개가 이제 시작이 됐죠. 조금 전에 구글, 알파벳,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 두 개의 기업이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한번 실적 볼게요. 매출이 12% 증가했지만 시장 예상치에 못 미쳤습니다. 주당 순이익 역시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했고요. 그러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뭐 초반에는 1% 정도 하락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뭐 강보합권 정도로 약간은 돌아서기는 했더라고요. 어쨌든 시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변동폭이 있어서 뭐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다. 어쨌든 아주 좋은 반응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사전에 강달러에 의한 실적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기 때문인지 뭐 변동폭은 아주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보자면 클라우드 분야의 매출이 40% 증가했습니다.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긴 했지만 전 분기에 46%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성장 속도는 약간 줄어든 것이고요. 오피스 365 등 이 협업 솔루션이 포함된 생산성 사업부가 있습니다. 여기는 13% 성장해서 이 역시 시장 예상을 다소 하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사업부별로 뭐 다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시장 예상치를 뭐 밑돌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알파벳 보겠습니다. 자, 알파벳의 경우에는 이날 마이크로소프트와 마찬가지로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약 2%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사업부별로 보더라도 유튜브 광고 매출과 구글 클라우드 사업부 매출 모두 시장 예상을 다소 하회했습니다. 자, 그런데 트래픽 애퀴지션 코스트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뭐 트래픽 획득 비용 정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구글의 트래픽이 애플을 비롯한 다른 플랫폼에서 발생할 때 구글이 지불하는 비용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비용이 시장 예상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기업을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이 실적 미스가 발생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주가 상승이 조금 더 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최근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에 대한 그 시장의 평가가 어땠길래 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을까요? 네, 이제 뭐 PC 업황 둔화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뭐 저희가 스냅의 실적에서도 또 확인을 해봤듯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 대한 또 업황 둔화 우려도 심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기업에 대해서도 경계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말의 또 기대감도 있었죠. 워낙 이제 빅테크에 대해서는 믿는 구석이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도 이 디지털 전환 트렌드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성장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2분기에도 매출 증가율이 46% 고정통화 기준으로 예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실제 수치도 고정통화 기준으로 그러니까 환율 영향을 뺐을 경우에는 46%로 기대치에 부합한 수준이 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웨드부시에서는 내년까지도 성장이 또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시간의 거래에서 뭐 지금 하락폭을 좀 축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환율이라든지 이제 PC 업황에 대한 우려를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퍼시픽 타임 태평양 시간 기준으로 오후 2시 반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컨콜을 시작을 하는데
조금 남았습니다. 이제 6시 반에 시작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또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또 봐야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판단은 좀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파벳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스냅의 실적도 그랬고요. 온라인 광고 업황 둔화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뭐 JP모건, 구겐하임, 뭐 모건 스탠리 이런 주요 기관에서 관련 인터넷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를 뭐 다수 하향 조정한 바가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좀 다각화돼 있기 때문에 또 일말의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미스에도 주가가 상승한 것, 이거는 결국은 공포에 대비해서는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인식 때문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사 매출 증가율이 12.6%인데 역시 환율 영향을 제외했을 시에는 16%로 굉장히 고무적이었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코어인 광고 매출이 그래도 기대치에 부합하거나 조금 상회를 했다. 여전히 광고 매출이 70% 정도를 이 사업 구조에서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뭐 메타나 스냅에 비해서는 광고 사업이 잘 됐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 클라우드 매출 같은 경우에도 뭐 기대치 좀 하회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그래도 성장률 자체가 뭐 한 30%대 중반으로 역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하면서 알파벳의 주가는 좀 상승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빅테크의 실적 발표 출발선을 끊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렇게 애프터마켓 진행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